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장소에 와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 이 소중한 사장님들하고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튜브에 그런 좀 매운맛, 나 얼마 벌었어요, 어떤 차 타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똑같은 셀러로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뽑아내서 편하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일기 강의를 할 때 처음 만나 뵈었던 조혜진 대표님, 단톡방에서 닉네임을 용자네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조혜진 대표님을 오늘 첫 번째 인터뷰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좀 이렇게 어색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 촬영을 한다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그냥 저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천연 화장품을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마주부라는 마케팅하는 주부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예. 좀 인사말이 간단하긴 했는데 마주부라는 걸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네. 이거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고 네. 대표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인터뷰의 컨셉은 한 명의 개인이 한 명의 어떤 주체, 예를 들면 안덕진이라는 사람이면 안덕진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되어가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싶거든요. 그럼 대표님한테 조혜진의 과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편분께서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의 아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정된 급여 안에서 약간의 부분만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꾸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이 험난한 길로 들어오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실 직장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일반 직장인보다 사실 덜 벌거든요. 네.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급여도 많이 적었고 시댁에 매달 고정적으로 드려야 되는 아,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둘이 살 때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들어가야 될 돈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를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제 이름으로 많이 했었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헌금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남편이 기대지 않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이 한 2년, 뭐 3년 정도 단절이 됐을 텐데 네, 그때 막상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네. 많이 없잖아요. 네, 많이 없어서 뭐 아이도 있고 하니까 없어서 그때 처음에는 아기 키우면서는 음, 육아 블로그 음, 체험단으로 블로그 체험단 통해서 아기 용품이랑 뭐 생활용품 이런 걸 받아서 썼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고 나서는 누가 시간제 공무원 4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예, 해서 이거 있었어요. 한참 네, 네,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래요, 공부를.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없던 분리불안이 생긴 거예요.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음, 하고 남편이 봐주고 뭐 이러는 음,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어서 속기사, 예. 네, 그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시간제 공무원이랑 속기사까지 오면서 강의료만 지출했네요. 네, 번게 아니라. 네, 예, 속기사까지 준비를 하셨고. 네, 속기사는 기계가 300만 원짜리였거든요. 속기 기계. 네, 예. 그걸 사서 하던 중에 여러 번 탈락했죠. 제가 음, 이게 안 빠른 게 아니고 그 이벌식 타자기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걸 처음부터 배우는데 1년이 걸렸는데 자꾸 2번이나 탈락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와중에 이제 분양된 아파트로 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한 달에 80만 원씩 대출 이자가 나간다. 이자만. 네. 예. 새 집으로 이사 분양받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그럼 콜센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대, 오빠.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했는데 남편 아시는 분이
손해보험 다니셨는데 네. 마침 재택 상담원을 구한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지원을 해서 합격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벌써 여기서 육아 블로그 하시고 시간제 공무원 하시고 속기사 하시고 여기까지는 돈을 거의 까먹었을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CS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좀 돈을 버시게 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CS가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서 특히 어떤 분야의 CS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예. 사고 접수를 받아들이고 배터리가 나갔다. 예. 뭐 사고가 지금 차가 멈췄다. 이러면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보내드리는 그러한 업무를 했었어요. 이게 뭐 시간 정해놓고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고속도로에서 났을 때가 제일 문제라서 거기는 위치가 찍히는데 그 위치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물어보고 찾아내야 되고 저도 급하고 고객님도 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예. 사고 났으니까 이 사람이 다칠까 봐. 그 그렇죠.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둘째치고 그 이후에 빨리 보내주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을 2차 사고가 날까 봐 예.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심했었고 그리고 QA 점수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고객님한테 말을 잘 했는데 그분이 듣기는 제 목소리가 기분이 나빴다. 상담이 친절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보상과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 상담은 누구냐. 나 기분 엄청 나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럼 월급도 같이 월급- 아, 그냥 어떤 고가 문제가 아니라 월급이 차감이 돼 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하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 가면 아 여기서는 고속도로에 갓길이 없네. 그럼 이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어디로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 그게 되게 오래 갔어요. 그만두고 그 일하는 동안 내내.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CS 일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떤 취업이나 부업을 좀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조혜진 대표님께서 사업 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사업 관련 강의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조혜진 대표님은 이런 그러니까 수익과 관련 강의를 또 남못지않게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예. 아, 네. 제가 이게 콜센터에서 이게 평생 직장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업을 알아보았어요. 온라인에서 원래 블로그 시험관 했었으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보다가 CPA라고 예, 제휴 마케팅. 네,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을 투자해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글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전화 받는 일을 8시간 하고 아이 재우고 다시 또 글을 쓰고 이런 과정을 한 2달간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인형 눈깔 붙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마음고생도 없이? 네,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던 중에 그 카페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한 사람이 강의를 해준대요. 돈 받고. 드디어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시대가 열리네요. 네. 네. 그땐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 가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돈을 투자해서 또 예. 아니 뭐 이거 지금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부채는 없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다 번 거 가지고 제가 제 돈 가지고 다 네. 결제를 했던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초보를 위한 강의가 아니었던 거죠. 아, 약간 네. 중고자. 중급자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와서 그 노트를 보면 와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강의. 아, 완전 고급자 강의였구나. 네,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상품 등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강사님이 후기를 잘 쓰고 나니까 이제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품 등록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을 때 여쭤봤는데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셔서 그 뒤로 연락을 못 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하다가 이거 말이 길어지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만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난 그때는
40대 후반에 지금의 공동대표가 소독수라는 걸 누가 원가를 준다. 소독수. 네,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아. 우리 제품이 있어야지. 남의 거 언제 파냐. 그렇죠. 이제 내 제품에 대한 네, 시대가 열리네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거를 막 이름도 브랜드 네임도 만들고 상품권 등록도 하고 뭐 그 만드는데 이름 정하는 데만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뭔가 모르니까. 제목과 네. 이름 이런 게 엄청 중요하게 네.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런칭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조금씩 뭐 카페나 카페 침투나 뭐 지식인이나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그게 잘 된 거예요. 오, 코로나가 터져서 망한 게 아니라 대박이 나버렸다. 네, 예. 났는데 저희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공동대표님이 그 가격 때문에 네. 시험 성적비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업체랑 트러블이 조금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소독수는 시험 성적이 성적서가 나오고 나서 30일 내에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 네, 일부러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상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가 잘 팔려서 예. 다른 경쟁자가 저희를 이거 환경부에 신고 안 돼 있어. 다 신고했구나. 네, 신고해서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사업 일지를 체크를 해보면 성공보다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것 같다가 확 떨어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실패를 이겨내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거가 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셀러를 역할을 좀 하긴 했지만 그게 주업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좀 관찰자 입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만나는 분들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실패를 하거나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뭐 조용히 사라지시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는 방향을 계속 또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생계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근데 대표님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투잡으로 전화 받으면서 8시간씩 전화 받으면서 투잡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때 빈혈이 생겼어요. 아. 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투잡으로 전화 8시간 코박 앉아서 받고 생겼는데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뭐 어디 가서 제가 아줌마가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더 좀 끈질기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혼자였으면 사실 힘들었을 텐데 네. 저랑 같이 했던 그 공동대표가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내보자라고 늘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버텼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끌고 가는 원동력이 지금 이제 좋은 파트너랑 이제 가족의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희망은 없었나요? 저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소독수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조금씩 팔리는 걸 보니까 이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보니까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내 걸 견뎌야 되는. 견디는 게 그냥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여기 통찰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살아내기. 네, 그냥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저기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지금 하던 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와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딴 데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다행히도 좋은 파트너와 이제 가족의 응원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현재 얘기 안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님의 과거인데 제가 조혜진 대표님을 오랫동안 봤다고 한번 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늘 본인이 일을 하거나 어떤 돈을 벌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족 이야기만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 보면은 뭐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대표님은 늘 이제 가족이 주인공인 거예요. 본인 조혜진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도전이나 아니면 주고 싶었던 어떤 성과나 선물은 없었는지 본인만의 목표는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예. 아이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고 감정 좀 추스릴까요?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가슴을 추스리시고 근데 저도 요 제목을 넣으면서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쿵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없었어요. 사실 아, 저는 없었고 가족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예.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저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계를 밟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쇼핑라이브에서 대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불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 많이 진짜 노력하며 살았구나. 진짜 조혜진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누구네 엄마에서 네, 조혜진이라는 하나의 주체가 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가족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혜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많은 단절맘들한테 전해졌으면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대표님을 위한 도전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하니까 과거는 뭔가 어두운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왜냐 그런 또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또 현재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약간 어두운데 좀 밝은 이야기 섹션 2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도전 끝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모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매출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기서는 순이익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순이익은 물어보지 않냐면 순이익은 그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노하우나 기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꾸준히 2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더 뭐 내려갈 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서 조금 열심히 못했더니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참 신기하죠. 맞아요. 꾸준히 안 하면 내가 계속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스토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이제 몇 개 팔렸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걸 안 하면 또 안 나가. 맨날 들어서 봐줘야 돼. Q&A도 봐줘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안 나가더라고요. 되게 신기해. 말씀하신 이제 인공호흡을 해줘야 된다. 그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표님의 매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매출이 2천만 원, 월 매출 2천만 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표님을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 제품만을 유통을 해서 월 매출 2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고 첫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은 조혜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나요? 저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내 제품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소비자들한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렸을 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구매율도 높고 그래서 이런 제품을 계속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성장하는 게 계기가 있었고 지금도 더 잘 팔고 싶고 이런 게 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속기사가 되고 싶었다거나 시간제 공무원 아니면은 이제 CS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네. 본인의 어떤 세계가 새로 만들어진 거네요. 네, 지금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저만의 세계가 사실 지금 구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행전남 TV 네, 거기 나오신 거 보셨는데 라이브도 직접 라이브, 하시더라고요. 네, 라이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표님은 라이브에 나오기는 좀 힘든 성향이신 것 같았는데 그 성향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예. 근데 조용한 성격, 남들하고 얘기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렇죠. 성격이라서. 예. 근데 제품을 팔아야 되고, 예. 내 제품을 알려야 되고, 대출 빨리 갚아야 되고, 이런 네. 압박감이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압박감. 그렇죠. 사람이 어떤 늘어지는 것보다는 텐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이 텐션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본인의 세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유통, 그러니까 남의 제품을 가져다가 고객한테 전달하는 네. 역할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네. 그 분야도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내가 만들어서 제품을 유통한다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내 제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좋고, 건드릴 수 없다. 네. 가격을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마진도 좋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브랜드, 뭐 매출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내 제품은 나만 팔 수 있잖아요. 나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데로 못 가요. 네. 다 그 고객님들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저희한테만 살 수 있으니까, 네. 꾸준히 그 고객들이 진짜 찐 고객들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 다른 이제 제품을 네. 위탁해서 옮기는 거는 좀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서 내 음식점을 네. 오픈을 하는 네. 그런 거 좀 비슷하겠네요. 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 재고라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재고잖아요. 이 재고까지 생각을 해서 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그 배우는 비용도 포함해서 한 3천만 원가량 카드 대출을 네. 공동대표가 받았어요. 처음에. 대표님의 공동대표가 네,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저는 뷰티는 안 된다고. 그렇죠. 뷰티가 어렵죠. 너무 광고비 너무 많다. 안 하면 안 되냐고 설득을 했는데 제 말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뇌를 당해서 그럼 하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배움의 길에 그분이 들어가셨고 더 가르친 선생님보다 더 잘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분이. 그분도 보통이 아니시네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약한 사람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과 불이 만났다고.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같이 간다는 건 진짜 힘든 길인데 그걸 어떻게 갔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정리해드리면 죄송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다. 네. 재고나 이런 거에 부담이 있을 텐데 또 내 제품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고민을 해야 되냐. 내 제품을 만드는 건 사실 그다지 돈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위탁으로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브랜드 박스만 가리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아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매출 내고 수익 내는 과정에서 계속 갚아 나갔어요. 수익납을 갚고 해서. 그땐 투잡이어서 그냥 제가 버는 걸로 생활비 하고 그걸 나오는 돈은 다 갚기 시작했어요. 이 타임라인이 CS 할 때 이 천연 화장품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그만둬라.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 돈 안 내고. 지금도 내가 아예 이 회사를 나갈 생각이면 어떻게든지 이걸 부업화해서 양쪽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있거든. 아마 대표님도 아마 그때 CS를 하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그 고객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
제 맘대로 했을 거예요. 화내고 같이 싸우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지라는 고객을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네, 고객님들이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면 죄송하다고 저희가 모든 제품이 고객님들의 피부에 맞는 게 아니라서 고객님 피부에 안 맞을 수 있었겠다. 환불해드리겠다. 갖고 계신 물건은 폐기하셔도 되니까 제가 환불해드리겠다.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2차 피해로 저희한테 올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후기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죠. 그러니까 환불해드리고 네. 폐기하시거나 네. 뭐 다른 가족분이 맞으시면 다른 분 쓰셔도 전혀 네. 상관없고 네네. 네, 저희는 고객님한테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죄송하다. 네네. 네, 죄송하다고 하고, 말씀드려요.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본인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서 매출은 엄청 큰 억대 매출은 아니지만 마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제조하면 네. 원가가 제가 알기로 한 20%에서 30% 사이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을 저희는 천연 화장품이라 조금 원가가 세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원가율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저는 이 인터뷰에 나오는 분들한테 어떤 노하우나 소싱처나 이런 거나를 얘기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뭐 댓글 보면 소싱처 어디예요? 얼마 남아요? 그 순수 뭐 단기 순위 얼마 이런 거를 너무 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물어봐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사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물어보는 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상식 외의 이야기들은 뽑아내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아간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생산, 제조, 판매 이거가 휠이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고가 들어오고 재고가 나가고 회전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고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박 기업은 아직은 아니지만 네. 대표님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예전엔 진짜 빠듯해서 계속 아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쓰는 거 외에는 사실 저희 위해서 쓰는 게 전혀 없었어요. 화장품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있던 거 계속 입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생활비 걱정은 없어졌고 제가 남편 월급에서 우리가 쓰는 생활비를 가져오는 게 없거든요. 제가 아이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네,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어졌다고. 네. 한 명 월급은 이제 저금하고 다 저금할 수 네, 있는 대출 받은 것도 이제 남편이 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이한테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학원도 다니니까 그런 것도 만만치 않고 이것저것 나가는 돈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치는 엄마로. 아니 그 소리는 아니고 누가 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가장이 되어 버리셨네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오히려 부부 간에도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힘들다는 얘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걸로 막히지 않나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항상 잘 될 거라는 긍정 확신을 서로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네가 이렇게 될지 나는 몰랐었는데 지금 정말 많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해주고 남편도 제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퇴근하고 와서도 청소기 밀고 식기세척기도 사주고 계속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대화도 많이 해요. 이 이야기가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너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가 화목한 거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체크가 되네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주체적인 조혜진이라는 사람이 엄마가 되고 부엄마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좀 많이 느끼셨어요? 워낙 힘든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심했어요.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데 4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로그부터 육아 블로그부터 시작하던 조혜진이란 사람은 지금 이 매출을 올리고 이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희망하거나 생각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네.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1도 못 해봤고요. 제가 콜센터 들어갈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70만 원만 벌었습니다. 이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이상 더 되는 수익을 벌면서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도 못 했었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아이 보면서 생활비 조금 보태는 식으로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와, 지금 유튜브 썸네일이 하나 나왔어요. 70만 원 벌던 엄마에서. 아, 이거 좀 안 좋아하는 썸네일인데 일단은 여기가 약간 너무 좀 클릭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멘트긴 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조차도 간절했던 사람에서 이 정도가 됐어요. 물론 뭐 유튜브에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대표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제품으로 사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또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재고가 소진이 되고 저는 이 이후에는 얼마만큼 운이 빨리 찾아오느냐가 이 휠의 크기를 이 바퀴의 크기를 크게 만들거나 조금 천천히 만들거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사업가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 바뀌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엄마들도 다 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특히 많은 인스타나 뭐 많은 유튜버나 많은 블로그에서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냉정하게 한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같은 실행력을 가지고 간절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행력과 간절함. 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뒷걸음질 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거든요. 네, 포기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금 힘들면 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하고 더 이상 채찍질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더 잘하고 싶었고 더 내 제품을 더 잘 팔고 싶었고 여기서 그러니까 없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더 열심히 잘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뒷걸음질 칠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잘 될 거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지 다 된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온라인 창업, 부업, 뭐 유튜브 수익과 블로그 수익과 다 보는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 못 봤고요. 자기 실행력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실행력 있고 누구나 간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잘 되는 사람들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비율이 많거든요. 제가 궁금한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간절해야 진짜 간절한 거냐, 어느 정도 실행을 해야 진짜 실행력이 좋은 거냐 이거 하나랑 저보다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맘들 아니면 초보 사장님들이랑 더 많은 교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실패 사례는 이유는 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금 유튜브에 난 뭐 월 1억 쉽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도 대표님도 월 1억이라고 제가 썼었는데 그 대표님은 진짜 하고 있으시니까. 예. 네. 이제 그건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기 키우면서 실행력도 좋으시고, 주말에도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고, 주말에도 계속 일해요. 도 대표님 정도는 돼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맞아요. 예. 그럼 간절함은 또 누구를 빗댈 수가 있을까요? 간절함. 본인? 간절함은 저희 손재관 대표님이라고 예.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실 시점에 아마 스몰마케터님을 그때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해이즈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을 내게 되셨거든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가 아니면 난 죽겠다라는 네. 그 정도의 더 이상 나는 늘 그랬어요. 여기 아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 정도의 간절함. 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진짜 많이 못 잤고 잠을 잤으면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니까 뭐 아이도 저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고
혼자 놀 때도 있었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애가 뭐 하나 체크해주고 밥 먹이고 음. 다시 가서 방에 가서 일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정도의 실행력은 있어야 간절함과 실행력이 있는 거다. 네, 저는 진짜 잠을 진짜 편하게 한번 자보고 싶었어요. 예. 이런 스토어 하면서 잠잘 시간을 다 줄이고서 했었으니까. 예. 네. 자꾸 이야기가 예. 자는 걸로 나가는. 예. 이게 고난을 겪어낸 스토리로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여기가 아니면 나 죽겠다. 아니면 나는 진짜 24시간 이 플랫폼만 판다. 이 판매 방식만 파고 있다라고 해야 간절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뭐 하는지 체크만 하면서 일을 하고 주말에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나와서 일을 할 정도로 실행력이 세야 실행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거는 정도다. 실행력이 있다라기보다 진짜 간절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난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오늘 타임테이블을 적어놓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이걸 다 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했다. 이 정도는 사실 돼야지 되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가 안 크는 이유가 있네요. 간절하게 안 하고 있었네요.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많이 타임테이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에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는 꼭 적어서 오늘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터뷰 오는 날은 어차피 시간을 제가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은 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많은 실패 사례는 뭡니까? 소득수에서 사태가 있었고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 사장님들을 많이 교류나 보실 텐데 네네 그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많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새로 강의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최근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플랫폼에 대한 강의가 우후죽순 올라올 때 여기는 거의 망하는 시기다. 지금 오레이즈? 오레이즈 오레이즈 강의랑 제트 강의가 요즘에 가장 많잖아요. 오레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오레이즈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트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강의들을 내가 만약에 스토어를 조금이라도 키우는 지금 잠깐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트에 대해서 잘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오레이즈는 제가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해외 구매 대행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강의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충분히 자기 역량을 쌓은 다음에 가르치는 분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몇 개월 만에 뭐 했어요? 몇 개월 만에 뭐 했어요? 그렇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고 또 거기에서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다 파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많이 벌었대. 이 사람이 여기서 많이 벌었대 하면 계속 옮겨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도대체 내 주체가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결국에는 돈만 쓰다가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저도 강의를 지금은 이제 개강을 안 했지만 강의를 오래 했죠. 무료 강의 하다가 유료 강의 넘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유행을 해. 그럼 사람들이 쭉 모여. 근데 어느 시장이든 진입자가 많아지면 가격 경쟁이 생기고 차별화 경쟁이 생기고 그런데 이런 영역들은 대부분 차별화가 안 되고 가격 경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이탈이 생기고 또 저쪽에 또 뭐가 또 몇 달 만에 1억이 됐대. 또 우르르 가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래 저렇게 유행하는 영역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끝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네네.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더 이상 갈 데를 못 찾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 인터뷰 오시는 분들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노하우는 안 여쭤보려고 그래요. 개별적으로 뭐 본인이 강의를 하시던
아니면 블로그를 하시던 카페에 가시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받을 간절함과 실행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연 이 유튜브 강의 시장의 끝은 어디인가, 뭐만 남은가 저는 또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진짜가 진짜가 진짜 수강생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가짜가 가짜가 그 실에 그냥 가르쳐 놓고 자기도 성과를 못 보고 있는데 자기가 성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성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좀 전 안타깝거든요. 좀 있죠.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성공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을 가르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워낙 많이 강의를 들었고 네. 스몰마케터님은 유튜브 통해서 무료로 하는 강의 코코반도 들어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진짜만 남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진짜만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표님이 이제 이런 실패를 줄이고 진짜만 알아보는 눈과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실제로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낸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아니 왜 저는 본인이 강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게 트래픽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뭐 대중적으로 나설 수 있는 데서 지금 라이브에서도 본인 물건 잘 팔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든 강의도 충분히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팔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판매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단계를 다 넣어서 만든 강의고요. 그 안에도 부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강의로 계속 만들 예정이고, 한 20분 정도는 미션을 잘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컨설팅 해드리려고 더 적어놨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했던 모든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아 그러면은 뭐 상당히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용하고. 근데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듣진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카페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몰마케터님이 주축이 되셔서 예전에 제가 일기 강의 들었던 그 분들하고 아직까지 연락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 단톡방만 남았어요. 스몰마케터님 단톡방하고 저희 그 스마 일기 단톡방만 남았거든요. 그 안에서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면 조금 내성적이지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떻게 온라인 셀러들이 자립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속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포용할 수 있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거기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금 상황이 난 완전 초보인데 저의 강의를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약간 상위 클래스 강의인가 보네요. 상의라기보다는 상품 등록도 안 해보신 분들이 거기 와서 제 얘기를 들으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키웠던 내용들을 적었지만 중간에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다 들으시는 것보다는 질문을 남겨주시고 자기가 진짜 이 상황에 맞게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기보다는 사전에 대표님하고 네네. 좀 이메일이나 네. 카페 찾아와서 네. 본인의 상황 상담을 해보면 네. 꼭 대표님 강의가 아니더라도 추천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쿠팡 전문가, 오레이즈 전문가, 그 다음에 쇼츠랑 유튜브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저까지 5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저는 사실 부업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광고 대행 쪽도 알고 있고, 다른 쿠팡,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단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방향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런 지금 위치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 대표님의 현재 상황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떤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들었어요. 이제 남은 сек션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4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어서 시간이 훅 갔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는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형 브랜드 마켓 시장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의 셀러들이 어떻게 한 축을 또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은 어떻게 좀 변하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조혜진이라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지금 상당한 불경기라고 생각하고 되게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앞으로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가 계속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불경기를 느끼지는 못해요. 예, 왜냐하면 기존 고객들이 계속 구매를 해주시고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잘 스마님처럼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냥 갖다 파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늘리고 잘 키우고 또 제품을 만들고 또 만든다기보다 뭐 위탁을 받아서 그 제품을 나만 팔 수 있게 공급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이러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앞으로도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3년 전에 배웠을 때 그 방식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새로운 판매 방식이나 새로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배웠던 그걸 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변하지 않는 판매 방식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제대로 된 판매 방식을 배우신 다음에 그걸 꾸준히 이끌어 가시면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경기가 오더라도 네, 변하지 않는 정석 같은 판매 방식으로 내 제품이나 네, 내가 위탁하는 물건들을 운영해 나간다면 네,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럴 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대표님의 물건을 만드는 그런 제조나 네, 뭐 생산이나 이런 걸 하는 판매 방식도 있지만 네. 온라인에 정말 다양한 네. 판매 방식이 있잖아요. 보셨을 때 잘 될 것,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은 판매 방식이랑 이 판매 방식은 좀 우하향하겠다. 점점 좀 더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판매 방식이 있나요? 그 검색 비교에서 똑같은 제품을 다 올려서 가격 비교하듯이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은 이제 거기서 100원, 200원 남는 거잖아요. 마진이. 네. 점점 줄어들 네,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출만, 볼륨만 커지는, 남는 건 없고, 힘만 드는 그런 방식들은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네, 점점 이건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근데 거기서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이제 버티지 못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스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행기로 뭐 전용기로 와가지고 제품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이 될 것 같냐라고 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1년 반 전에 들었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알리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랑 그 도매처에서 물건 갖다가 그냥 올려놓는 방식, 가공하지도 않고 대량 등록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런 방식들은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판매 방식을 저격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해외 구매 대행도 그러니까 어떤 제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판매 방식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다른 판매자들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차별화가 없으면 무조건 가격 경쟁이다. 가격 경쟁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가 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도 그러니까
수입하는 품목을 전문화해서 거기에 대해 식견과 노하우를 결합해서 이제 전문화된 구매 대행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스마트 스토어를 만든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예. 네, 저도 그냥 대량 등록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위탁을 하더라도 도매물로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이게 로고나 이런 게 안 찍혀 있으면 그걸 제 걸로 가공하고 깡새 그렇죠. 페이지도 다시 만들고 사진도 다시 찍어서 전혀 다른 상품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네.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기도 음. 하고, 예, 그것도 그렇고 해외 구매 대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무차별하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다는 건 차별화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영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돈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 물을 흐리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 그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저는 그 시장이나 그 판매 방식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 영상은 누구를 저격하거나 뭐 이런 방송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좀 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말을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오로지 대표님의 의견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좀 조혜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성과가 미래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입 방식을 만들어내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f 한번 넣어볼까요? 만약에 네. 뭐 외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내적인 문제로 확 엎어졌어. 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 넘어져 봤거든요. 잘 되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지금 저 PD님이랑 같이 비둘기 나오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구과장이라고 출근하면 999 거려서 구과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넘어져 보니까 아픈지 얼마나 아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되게 좀 두려웠어요. 저는 워낙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눈에서 이 용기랑 자신감이 넘쳐 흘리는데 질문을 좀 더 세게 드릴게요. 지금 이런 자신감도 저는 그 기저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계속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네. 좀 있잖아요. 네. 오늘은 매출이 왜 이렇게 맞아요. 안 올라가지? 어제랑 왜 지난주보다 떨어지? 이런 두려움의 연속인데 이거를 에너지로 바꿔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눈에서 그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 에너지를 두려움을 네, 사업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고 계세요? 두려울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던 걸 계속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오늘 매출이 이 정도 되면 이거 모아가지고 그 포장하는 직원 월급 챙겨줘야 되는데 그 직원이 오늘 포장하는 게 많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걸 보는 것도 사실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우리 제품은 내가 하는 만큼 더 잘 나올 거고 그러면 내 에너지를 더 투입하면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어진 길을 간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는. 예.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본인 제품 외에도 위탁 유통도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과정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클래스뷰 강의를 찍으면서 통화 같은 걸 해봐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멘트들하고는 지금 요즘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통화했을 때.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품을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잘 팔면
그 지금 갖고 계신 제품 다른 라인업의 제품들도 저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공급해 주실 수 있으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다른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아주 네, 정직한 업체네요. 그래서 그 얘기에 아 그럼 나는 이제 여기 제품을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을 먹고 이제 제품을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네, 그냥 무작정 가서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테고리가 다른데 어떻게 잘 팔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품만 있으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역할만 하면 판매가 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들은 다 똑같다. 그 제품이 화장품이든 뭐 생활가전이든 식품이든 다 똑같은 거다. 고객 소비자들이 알게 해서 내 제품을 사게 하는 그 과정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공급가만 잘 주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나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갔었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거절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시는 않았어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 조카가 이제 치의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웠나 봐요. 네. 그 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그 다른 데서 몇 년 배워야 될 걸 단축으로 한 3개월 만에 다 배워봤더니 힘든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형님이 너같이 이런 거 배우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걸 알려줬었거든요. 네. 그걸 알려줬는데 그 전화를 그 아이가 그걸 하더라고요. 소싱 전화를.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 전화를 한번 할 때 내가 까일 걸 생각하고 전화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면 안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 계속 전화를 해보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구나. 나 때는 하지 못했던 거를 이 어린아이는 하는구나라면서. 근데 그거 약간 타고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키워드 광고 전화 세일즈 할 때 남들은 그걸 죽어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전화해서 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좀 타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자시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예. 그 과정은 그러니까 거절당할 두려움만 없다면, 그러니까 거절당할 용기라고 봐야 되겠죠. 거절 당해도 나는 당신들 업체 아니어도 나는 더 좋은 업체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전화를 거는 거. 거절당할 용기만 있다면 위탁도 크게 어렵지 않다. 네. 전화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어서 네. 왜 없대요? 연락은 오는데 직접 오는 사람 없고. 네, 오기까지는 내가 어떠한 시간을 투자해서 물건을 팔고 누가 나를 믿고 물건을 준다고 그러면 저 얼굴을 일단은 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저희 제품을 위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제품을 팔아보고 싶다고. 그분 얼굴 못 뵀는데 벌써 2년 반 동안 저희 물건을 팔고 있어요. 네. 그분도 제가 하는 판매 방식처럼 저희 제품이 로고가 노출이 안 되게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팔고 계세요. 잘하시네요, 그분도. 이제 오늘 대표님하고 대표님의 과거,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대표님의 앞으로 이제 위탁도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본인의 사업을 더 크게 키워 나가실 자신도 있고 넘어지지 않는 확신도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을 한번 정해볼까요? 저희가 한 3년 후라고 3년 후에 본인이 상상하던 조혜진한테 예전에는 과거의 조혜진이 현재 조혜진을 봤을 때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조혜진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남겨놨다가 우리가 3년 후에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3년 후에 조혜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네 자신을 버리고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해주고 싶고 더 잘 될 거라고, 네,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더 잘 될 거다. 네. 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뭐 얼마 벌었냐 이거보다는 이 이야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고생했다.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대표님이 오늘 했던 이야기 살아낸다라는 말. 이 세 가지가 되게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 홍보 하나 해드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주부 유튜브 채널명 마주부입니다. 아직 영상이 조금밖에 안 올라와서 네. 제가 민망한데. 예, 여기 가서 보시면서 대표님의 그 카페도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올려놓으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라이브 강의만 한 3년 하고 뭐 일광이 한 1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친했던 구독자분들이 다 이미 고수가 됐어. 그러니까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초보자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콘텐츠밖에 안 나와서 이런 좀 인터뷰로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완전 초보다 이제 막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로 가셔서 가장 좀 현장에서 밀접하게 활동하고 계신 조혜진 대표님 외에 그 이제 크루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영상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거의 PD님 NG 컷이 없었죠? 거의.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음성이랑 중간에 이제 섹션 자막만 쳐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조혜진 대표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스몰마케터의 앞으로의 이 인터뷰 영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응원이랑 덧글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단톡방, 스몰마케터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서 만나 뵙고 싶거나 그분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덧글로 출연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섭외해서 같이 함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몰마케터의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스몰마케터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제 내용이 제가 살아가는 내용이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뭐 감동적인 이야기거나 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지라도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출연 계기가 저한테 정말 값진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